안녕하세요. 카이맥스의 이성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행코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연일 소프트웨어다, AI다, 로봇이다 그런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뉴스 속에서만 듣던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고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격 진료 시스템 또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또는 영상통화,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자동차, 그 다음에 SF 영화 등에서도 활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홈 네트워킹 시스템이라고 하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서로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네트워킹 하여서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홈 네트워킹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집에 있는 도어락을 외부에서 조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있는 냉장고의 물건들을 외부에서 확인하여서 실제로 쇼핑할 물건들을 밖에서 쇼핑하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한 실내에 있는 물건들 온도를 조절하는 에어컨이나 냉난방기들을 조종하여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온도를 쾌적하게 조정하거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네트워킹 되어 있어서 서로 연동되는 것을 홈 네트워킹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홈 네트워킹 시스템에도 어때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런 각각의 기기들마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서로 네트워킹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또한 영상통화 또한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들을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멀리 있는 사람과 연결할 수도 있고 또한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살펴보게 되면 어때요?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니까 운전자가 필요 없이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라고도 하는데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외부에 자동차 외부에 있는 교통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장애물이라든지 교통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주변에 있는 날씨들을 받아들여서 그것들에 따라서 스스로 운전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판단하고 또한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오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프로그래밍 해야지 되겠죠. 또한 원격 진료를 통해서 멀리 섬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사람들에게도 의사들이 찾아가지 않고서도 그 환자들의 데이터나 상황들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목적들과 크게 위험하기 전에 미리 진단해주는 원격 진료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보는 많은 영화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옛날에 나와 있던 그런 만화나 영화들보다 훨씬 더 실제 같고 멋있고 화려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역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들이 활용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훨씬 더 실사 같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 같게 되겠죠. 또한 AI나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은 내용들이 담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야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고 편리한 생활을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세 사람이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크,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왜 필요한지 또한 나는 과연 프로그래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그 세 사람들이 어떻게 추천해 주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티브 잡스가 먼저 뭐라고 말했는지 살펴볼게요. 스티브 잡스는 모두가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래밍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요. 프로그래밍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냐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마크 주커버크라는 페이스북 창업자가 있는데요. 이 마크 주커버크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클까요? 아니면 작을까요? 페이스북은 세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있고 굉장히 큰 회사겠죠. 근데 이 마크 주커버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놓고서 일을 시켜보니까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일을 배웠던 사람들, 자기가 지금 하는 직종이 프로그래밍과 상관이 없더라도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일을 학교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자기 업무를 훨씬 더 잘하더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배우는 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판단을 했어요. 이 마크 주커버그가 한 얘기와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가 어때요? 비슷한 얘기거든요.
왜?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법을 많이 배운 사람, 그런 것들을 많이 훈련한 사람은 어떠겠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프로그래밍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맡은 일을 생각을 많이 하니까, 또 하나 생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니까 훨씬 더 일을 능률적이고 잘 이끌어내겠죠.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가 한 얘기와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가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프로그래밍이 그냥 단순히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굉장히 어렵고, 또한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배울 수 있다면 어때요? 우리가 배우기가 편할까요? 아니면 편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말하는 것처럼 프로그래밍은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어린아이들도, 심지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꼭 컴퓨터로 프로그램 짜고 언어로 만들어내고 블럭들을 합치고 어떤 것들을 구현해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놀이를 통해서도 또한 공부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방법들을 이끌어 나간다면 그게 바로 프로그래밍이고 코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련된 직업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직업들을 살펴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있는 것들을 알겠지만, 이런 직업들과 관계없이 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일,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마크 주커버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일을 더 잘한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한지, 소프트웨어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프로그래밍, 코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속에 들어가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하드웨어는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기기들을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이런 하드웨어가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담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기능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하드웨어가 아무리 발전되어 있었고 기술이 좋다고 하여도 속 안에서 움직이게 하고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 소프트웨어가 좋지 못하다면 실질적으로 자기 하드웨어를 온전히 활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가 아주 발전해서 고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기기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 역시 기기가 제대로 활용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 서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되는데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명령어들을 통해서 집합시켜 놓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수행하게끔 하는 것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또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들은 명령어들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래밍과 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명령어들을 하나씩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런 명령어들이 입력된 명령어들이 서로 모여 있는 것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모여 있는 것을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고 난 상태에서 계속해서 햄코 로봇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실제로 코딩할 하드웨어 햄스터 로봇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햄스터 로봇은 저희가 햄코라고 부르는데요. 햄스터 코딩 로봇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햄코를 살펴보게 되면 바퀴가 두 개 돼 있죠. 그쵸? 바퀴가 두 개 돼 있고 앞에 다양한 센서들과 LED, 그 다음에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서 요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한 거, 코딩한 것들을 실제로 얘가 움직이게끔 만들어 보고 작동하게끔 하는 것을 실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구성품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햄스터 로봇과 동그리, 그 다음에 케이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죠. 이 케이블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움직이게 하는 거 아니고요. 이 케이블은 여러분들이 충전할 때 사용하면 되니까 실제로 코딩할 때는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동그리와 이 햄스터 로봇, 햄코 로봇이 실제로 본체가 코딩해서 움직이게끔 되는데, 이 동그리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짠 것들을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들을 이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로봇이 수행하게끔 진행되는 것이고요. 이 로봇은 동그리를 통해서 받은 명령어대로 실시간대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리를 컴퓨터에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 로봇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바퀴가 2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센서들이 앞에 전면에 있어서 그 센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 센서들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얘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단하게 움직여 볼 거고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은 자율주행 모드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는 전원 스위치를 이쪽에 보이는 전원 스위치를 빠르게 2-3번 껐다 켜게 되면 자율주행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율주행 모드가 표시되는 거는 전면에 초록색 LED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빠르게 한번 켰다 껐다를 3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마지막에 켜주시면 어때요? 초록색 불이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얘를 바닥에 내려놓고 손을 가까이 대면 어때요? 뒤로 물러나고 손을 다시 멀리 띄우면 손을 따라오게 되죠. 이것이 앞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장애물이 얼마나 거리에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확인하면서 얘가 그 움직임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하얀색 종이 위에다 놓고 톡톡 치게 되면 어때요?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면 얘가 이 검정색 선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마음껏 움직이고 또한 얘를 검정색 선 사이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이 검정색 선을 따라서 원형대로 움직이게 되죠. 내 명령을 주지 않았는데 이 명령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얘를 뒤집어 주게 되면 어때요? 파란색 LED로 바뀌면서 어때요? 얘가 노래 부르기 시작하죠. 파란색 LED로 바뀌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 자율주행 모드예요. 여기 있는 기능들을 지금 살펴봤는데 이 기능들이 어떻게 구현이 가능한지 실제로 각각의 명칭에 해당하는 기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실습했던 내용들을 잠시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 여기에 LED가 2개 들어있었죠. 그렇죠? 초록색 불, 파란색 불, 빨간색 불이 나왔던 LED가 LED가 있어서 2개 있어서 좌측과 우측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고 또한 7가지 색깔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코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얘를 코딩하고 움직일 때 7가지 색깔들을 다양하게 예쁘게 활용하시면 좋고요. 또한 전면에 보면 이쪽 면이 홈이 있는 부분이 전면인데 전면의 좌우측 위쪽에 보면 금색으로 2개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게 근접 센서입니다. 이 근접 센서는 물체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적외선을 쏴서 반사되는 양을 갖고서 어때요?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초록색 불이었을 때 기억나시죠? 손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뒤로 물러났고요. 다시 손이 멀어지면 얘가 손을 따라서 앞으로 갔죠.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근접 센서 사용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근접 센서는 너무 가까이 있으시면 얘가 반사되는 빛이 이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반사되는 빛을 체크하지 못해서 멀리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들어오는 양이 없으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니까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오히려 먼 거리처럼 느끼니까 그런 오류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모드 빨간색 불이었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때요? 검정색 선을 벗어나지 않았고 검정색 선을 따라갔었죠. 그것은 바닥에 보면 검정색 바닥 센서가 2개 들어있습니다. 얘도 적외선을 쏘고 반사되는 양을 갖고서 검정색인지 흰색인지 또한 아니면 물체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는데요. 흰색일 경우는 어때요? 바닥에 붙어 있으면 빛이 전부 다 반사되기 때문에 어때요? 물체가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검정색일 때는 검정색 자체가 빛을 다 흡수하게 되니까 어때요? 낭떠러지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검정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선을 낭떠러지로 인식하고서 더 이상 가지 않고 낭떠러지니까 후진해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가운데에다가 검정색 선을 넣어주게 되면 어때요? 그 검정색 선을 따라서 가는 라인 트레이서가 작동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바닥 센서를 활용한 거고요. 이 안에 또 자이로 센서가 들어있어요.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다가 화면을 돌려주면 그에 맞춰서 화면이 바뀌어지죠. 그것은 스마트폰 내장에 있는 센서로 인해서 내가 기울기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똑같이 얘도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이로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내가 뒤집혔는지 안 뒤집혔는지 아니면 많이 기울어졌는지 안 기울어져 있는지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런 활용되는 예제들은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거고요. 또한 여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게 온도 센서가 들어있고 또한 여기 앞에 있는 구멍에는 빛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 어때요? 밤인지도 알 수 있고 또한 여기에 빛이 들어오는 밝은 곳인지도 얘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또한 모든 센서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습을 해볼 거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바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바퀴를 손으로 강제로 밀거나 세게 밀게 되면 어때요? 여기 안에 있는 기어들이 망가지게끔 돼 있어요. 그런 일은 없이 스스로 천천히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스위치 반대쪽에는 충전 포트가 있으니까 그 충전 포트를 활용해서 얘가 충전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충전 포트 위쪽에는 어때요? 건전지 양을 체크할 수 있는 불이 들어오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충전하고 있는 중에는 빨간 불빛이 들어오고요. 아니면 건전지가 없을 때도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블루투스 통신 불은 파란색 불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요. 얘를 스위치를 켜주게 되면 파란색 불이 천천히 깜빡거리고 나중에 컴퓨터랑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면 빠르게 깜빡거릴 거예요. 그것들 확인하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을 짜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코딩하는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엔트리를 통해서 로봇을 제어하고 코딩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총 두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로봇을 명령어대로 실제로 움직이게끔 하는 엔트리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엔트리와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로봇 코딩이라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우선 검색창에 카이로봇을 입력하셔서 이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고객 지원 센터에 다운로드 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엔트리를 할 거죠. 그래서 엔트리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어때요? 엔트리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엔트리 홈페이지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메뉴는 다운로드 들어가시면 윈도우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아니면 맥인지에 따라서 원하는 프로그램들 까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윈도우 버전을 깔 건데 윈도우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바탕화면을 가셔서 내 컴퓨터에 들어가게 되면 속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속성들을 이용해서 보게 되면 시스템 종류에 64비트 운영체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저희는 64비트를 깔아주면 됩니다. 간혹 보면 CPU에도 몇 비트용인지 64비트 지원한다고 써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거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시스템 종류에 32비트 운영체제가 깔려있는지 64비트 운영체제가 깔려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한 참고로 지금 윈도우 버전이 윈도우 7인지 XP인지 아니면 윈도우 10인지 확인하는 것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64비트인지 확인했으니까 어때요? 다시 들어가서 32비트 말고 64비트를 실행시켜서 깔아주게 되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것들을 활용해서 엔트리가 잘 깔리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까는 엔트리 버전은 1.53 버전입니다. 1.53 버전. 저희가 까는 건 1.53 버전이고요. 그 버전은 여기 있는 거 다운되는 거 확인하셔도 되고요. 여기 홈페이지 확인하셔서 버전을 확인하시면 돼요. 이 버전을 확인하셔야지 나중에 메뉴 들어갈 때 어떤 버전인지 돼 있고요. 자, 엔트리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엔트리 설치가 완료됐고 실행하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엔트리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자, 여기서는 하드웨어라는 부분을 통해서 명령을 주고받을 건데 이 상태에서는 아직 로봇과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말고 여기 있는 하드웨어 연결 통하기 하면은 이런 것들이 떠서 여기 중에서 어때요? 햄스터 로봇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걸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경우에는 통신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지 마시고 여기는 활용하지 마시고요. 지금 엔터리가 뜬 상태에서 닫아주시고 저희는 뭘 깔 거냐면 아까 여기서 들어왔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에 보시면 로봇 코딩이 있고요. 다운로드의 창에 로봇 코딩을 우리는 윈도우 64비트, 윈도우 7 이상 요거를 설치해 주실 거예요. 이걸 실행해 주시면 로봇 코딩 프로그램이 하나씩 깔리기 시작하고요. 지금은 기존에 깔려 있기 때문에 덮어 쓰시면 돼요. 자, 이걸 다운받아서 실행하는 동안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지금 어때요? 동그리가 빠져 있는 상태죠. 얘를 연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로봇 코딩 프로그램을 깔아주시면 나중에 드라이버가 충돌되기 때문에 로봇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을 깔아주셔야 되고요. 꼭 그걸 염두에 주셔야 돼요. 혹시 실수로 얘를 넣고서 깔아주셨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다시 덮어 쓰시면 돼요. 얘를 뺀 상태에서 다시 덮어 쓰셔야지 나중에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혹시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포트를 바꿔보시거나 얘를 다시 깔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깔려있는 상태에서 제가 다시 깔았기 때문에 그냥 덮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동글이 드라이버를 까는 화면이고요. 여기서 다음 눌러주시고 동의하시고 마침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깔아주시면 되고요. 자, 얘가 다 깔려있는 상태에서 확인하실 거는 뭐냐면 자, 엔트리는 이렇게 바탕화면에 엔트리 바로가기가 생겼을 거고요. 로봇 코딩은 지금 바탕화면에 바로가기가 생겼는데 자동으로 생기진 않습니다. 얘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야지 되냐면 컴퓨터 들어가시면 로컬 디스크 C에 보시면 로봇 코딩이라는 폴더가 새로 생겼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로봇 코딩 실행 파일이 생기고요.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바로가기 만들기가 나타납니다. 얘를 바탕화면으로 빼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쓸 거니까. 그래서 얘를 바탕화면으로 빼주신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로봇 코딩 프로그램이 나타납니다. 이 로봇 코딩 프로그램은 동그리를 통해서 햄코와 엔트리를 연결시켜 주는 거고요. 여기 있는 메뉴들을 보는 바와 같이 스크래치, 온라인, 오프라인, 엔트리 온라인, 오프라인, 플레이보, 자바스크립트를 여기서 선택하여서 원하는 언어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는 로봇이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내 로봇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봇 코딩 프로그램이 항상 얘가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실제로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로봇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동그리를 꼽아주시면 여기서 프로그램이 설치되게 돼 있고요. 드라이버가 설치가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뜨게 되면 로봇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가 완전히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제어판에 보시면 장치 관리자가 있고요. 이 장치 관리자의 포트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USB가 깔려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다 깔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여기 깔리지 않은 경우에는 포트를 바꿔보시거나 아니면 로봇 코딩 프로그램을 다시 덮어쓰기를 해주시면 이게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자, 다시 로봇 코딩 프로그램으로 와서요. 로봇 코딩 프로그램에 와서 이 로봇을 어떻게 해요? USB 동그리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 스위치만 켜주게 되면 삐소리와 함께 이렇게 파란색으로 로봇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비활성화되었던 메뉴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요. 요건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얘를 로봇이 혹시 꺼지게 되면 어때요? 색깔이 바뀌게 되죠? 색깔이 바뀌게 되고요. 혹시 동그리가 빠지게 되면 이 노란색이 또 분홍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얘를 켜주시면 다시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 연결 상태가 잘 돼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실제로 엔트리 오프라인을 통해서 얘를 작동시켜 볼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엔트리가 이렇게 실행되고 있다면 실행되고 있는 엔트리가 있으면 닫아주셔야 되고요. 이 엔트리 오프라인을 눌러주시면 엔트리 오프라인 1.33 버전 이전이지 1.33
3, 4버전 이후인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엔트리 깔 때 몇 버전인지 확인했었죠. 그쵸? 1.5 1버전이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1.5 버전이니까 어때요? 이걸 선택하셔서 클릭하시면 엔트리가 이렇게 1.5선 버전이 실행되고 여기에 방금 떴던 창처럼 하드웨어 연결 성공이라는 말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드웨어 연결 성공이 나타나야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엔트리 실행했을 때 어땠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고 하드웨어 연결 메뉴만 떴었는데 이제 어때요? 진한 초록색으로 여러 가지 블록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 블록들이 나타나야지만 실제로 이 엔트리와 햄코 로봇과 잘 통신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실제로 로봇을 제어해서 코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엔트리를 실행해 봤으니까 엔트리에 대한 것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무대고요. 이 무대에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추가하거나 이 오브젝트를 움직여서 다양한 일들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확대하게 되면 큰 화면으로도 나타나고요. 이걸 누르면 실행해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일련에 자, 정지하기를 눌러서 다시 확인하면 이런 블록들,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창들이 여기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추가하게 되면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모여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블록을 보면 이 하나의 블록들이 하나의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들을 모아서 내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쌓아 나가면 어때요? 그것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루고 하나의 코딩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블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 보면 시작에 해당하는 블록들은 기존에 있는 다른 블록들과 모양이 좀 틀리게 생겼어요. 기존에 있는 다른 블록들은 어때요?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어때요? 홈에 끼워주게 되면 가서 달라붙게끔 되어 있고요. 이런 뾰족한 부분들에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실행하게 되면 그거에 맞게끔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에 해당하는 블록들은 어때요? 위에 뾰족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어때요? 내가 새로운 것을 올릴 수가 없겠죠. 우리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하나씩 연결할 건데 여기는 시작하기를 블록은 위에서 시작할 수 없으니까 얘는 뭐예요? 맨 처음을 나타내는 블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판단이나 계산해 보게 되면 타원 형태의 블록들이 있고 판단에도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블록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흐름이나 아니면 다른 움직임 속에서 삽입할 수 있는 블록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이 안에 쏙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삽입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조건에 맞게끔 코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하나씩 연결돼요. 그래서 이 블록들을 지우는 방법은 여기 있는 쓰레기통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쓰레기통에다 버려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내가 갖고 왔던 곳 아무 곳에다 다시 넣어주시면 비워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할 건데요. 우리 책에 있는 예제들을 통해서 실제로 얘를 움직여 보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책 24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때요? 코딩 시작하기라는 탐험 첫걸음이 있죠. 명령어들을 우리가 실제로 어떤 블록들로 완성해 가는지 살펴보는 건데요. 우리 위에 있는 거 명령어 블록부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시작하기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갖고 오시면 되고요. 어때요? 밑에 있는 하드웨어에서 앞으로 왼쪽으로 1초 돌기 갖고 와서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붙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시작하기 버튼 여기 있거든요. 이 시작하기를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로봇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때요? 왼쪽으로 1초 돌았죠? 그렇죠? 정지하기 누르시면 다시 편집할 수 있고요. 자, 보는 바와 같이 블록 2개를 이용해서 명령어를 하나 실행했어요. 이 명령어를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왼쪽에 있는 것 중에 왼쪽으로 돌기라는 명령어로 인식하면 좋겠죠? 그렇죠? 우리 왼쪽으로 돌기를 이런 블록을 이용해서 명령어로 완성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 있는 블록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거는 버려주고 다시 삐 소리 내기. 삐 소리 내기는 어때요? 중간에쯤에 보면 삐 소리 내기가 있거든요. 얘를 갖다 놓고 한번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삐 소리가 났죠. 그렇죠? 이건 어때요? 우리가 왼쪽에 있는 명령어 중에서 인사하기. 그렇죠? 삐 소리 내면서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삐 소리를 인사말이라고 인사하는 것으로 명령어를 했다고 해도 무방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블럭에 있는 건 앞으로 1초 이동하기네요. 앞으로 1초 이동하기는 다시 위쪽에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 자, 얘를 다시 시작하기 눌러서 클릭하게 되면 어때요? 앞으로 1초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얘는 우리가 명령어 중에서 걷기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LED, 빨간색으로 양쪽을 빨간색으로 LED를 켜는 게 있는데, 자, LED는 여기 중간쯤에 보면 왼쪽 LED를 빨간색으로 정하기가 있죠. 얘를 왼쪽을 눌러주시면 왼쪽 할 건지 오른쪽 할 건지 양쪽 할 건지 선택할 수 있고요. 우리는 명령어대로 양쪽을 할 거고요. 빨간색도 눌러주시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하늘색 7가지 색깔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하고 얘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 LED가 계속해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어때요? LED가 계속 켜져 있으면 안 되니까 끄고 싶을 경우에는, 책에 안 나와 있지만 끄고 싶을 경우에는 정지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LED 밑에 LED 끄기가 나와요. 얘를 양쪽이 다 켜져 있으니까 양쪽을 끄는 걸 붙여주면 어떻게 실행될까요? 한번 볼까요? 실행하는 걸. 얘를 실행하면 어때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죠? 어때요? 불이 깜빡 들어왔다가 꺼지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위에 있는 거 빨간색으로 정하기를 실행하고 LED를 켜고 바로 LED를 끄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게 켜지자마자 바로 꺼지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너무 빨리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중간에다 뭘 넣어줄 거냐면, 흐름에 보시면 기다리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초 기다리기는 너무 기니까 1초로 숫자를 바꿔주시고요. 얘를 넣어주신 다음에 어때요? 시작하기를 누르면 빨간색으로 불이 켜질 거고, 그 다음에 1초 동안 기다렸다가 뭘 할 거예요? 꺼질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1초 동안 켜졌다가 꺼지는 형태의 코딩이 완성되겠죠.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어때요? 불이 1초 동안 들어왔다가 꺼지게 되죠. 자, LED 켜는 거 해봤고요. 다음에는 뒤로 이동하는 거. 자, 하드웨어에서 뒤로 이동하는 걸 해보면 실행하실 경우에는 어때요? 탱크가 뒤로 움직이게 되는 게 나타납니다. 자, 6번까지 미션은 다 끝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